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상반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행보에 참모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지 이틀 만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We're not looking to the Kurds going in. We're very friendly with the Kurds, as you know, but we don't want to make the war any more complex than it already is. No. 이란 정권을 향한 메시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공습 첫날 이란 국민들을 향해 정부를 장악하라며 반정부 봉기를 촉구하는 데 주력했지만 When we are finished, take over your government. It will be yours to take. This will be probably your only chance for generations. 다시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다고 공언하며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이란의 차기 리더십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개전 이후 일주일 동안 수시로 바뀐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10여 개에 달한다며 이는 참모진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란의 무조건 항복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백악관은 톤다운에 나섰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더 이상 미국에 위협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사실상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다른 이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میگه ما برای رهبر ایران ترور کردم. به شهادت رسیدم. میگه برای رهبری آینده من باید نظر بدم. 전쟁 목표를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면서 중동 정세가 장기 불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윤주입니다. 중동 지역이 화염에 휩싸인 지 10일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이란의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이란도 반격에 나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 사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타격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등지에서 온 피난민들이 묵고 있던 베이루트 중심가의 호텔이 공습을 받아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테러 공격을 계획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수도 테헤란의 원유 저장시설도 공격했습니다. בכל יום שעובר אנחנו מקלפים עוד ועוד יכולות של המשטר באיראן. כך אנחנו עושים גם בלבנון, בהתקפות מחץ על מחבלי חיזבאללה עושי דברה של איראן. 이란의 반격도 못지 않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 사과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공격이 재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공을 침입한 드론 15기를 격추하며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고 쿠웨이트는 국제공항 내 연료 탱크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걸프국이 아닌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마나마에 주둔한 미 해군 제5함대를 공격해 21명이 숨졌고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미 공군기지에서도 약 2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듭된 공격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은 공격을 지속하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공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네,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를 선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차기 지도자는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중동 상황이 더 격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어제 밤까지만 해도 하메네이일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확정이 된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또 강경파다 했는데 지금은 초강경파라는 표현도 써요. 어떤 인물일까요?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지금 사망한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인물입니다. 예. 근데 그냥 마쿠에서 안보 치안 정보 기구인 바시지나 아니면 혁명수비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마쿠 실세로 이야기가 나누죠. 그리고 실세로서 아버지인 최고 지도자와 그 안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소통을 연결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까지 차기 지도자를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잖아요. 네. 왜 발표를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어찌됐건 전쟁 발발 초기에 최고 지도부 48명이 다 사살이 됐거든요. 예. 그 말은 이란 내부에 특히 혁명 수비대나 그런 고위 간부 내 안에서도 여러 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초기의 타격에 그렇게 수많은 장성들이 위치가 다 파악되고 동선이 파악돼서 사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냥 첨단 기술의 정보만 갖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텍신트 갖고만 할 수는 없고 휴민트, 인간 예. 정보원들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래서 이미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니에라고 하는 하마스의 지도자가 페제스키안 대통령 임명됐을 때 취임식 때 보러 왔다가 혁명 수비대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폭사를 당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원래는 다 정보가 새어나가서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안에 이스라엘의 정보원들이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는 판단하에 네. 아마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선정되었을 때 완벽한 보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공격을 당하고 사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안보가 확실히 확보될 때까지는 조금 발표를 미루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또 그런 변수도 있고 해서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임명이 좀 늦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란 내부의 국민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봤었어야 됐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직이 승계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승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혁명이 원래 추구했던 그런 가치와도 좀 괴리가 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이 처음 됐을 때 레자 팔레비 왕위 계승 이런 왕정 체제는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 샤리아 이슬람 율법에도 맞지 않다라고 해서 혁명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형용 모순으로 자기들이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이란 국민들이 과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하다가 괜찮겠다라는 판단 그다음에 안보적으로도 잘 보완이 돼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하여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최고직 선출을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모스타바는 하메네이 사망 당시에는 테헤란에 없었기 때문에 초기 공습을 피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좀 위치를 아직도 숨기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알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게 또 어느 지역에서 그런 방송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카메네이 아버지 카메네이 장례식을 어떤 공식적인 행사하는 데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예. 되면 또 너무 손쉬운 불안하니까. 타겟이 되기 때문에 예. 카메네이 공식 석상에서의 행보는 아마 단시일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분석해 봅니다. 네. 예. 공식 석상에서 모습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지금 일단 선출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낼 걸로 보이는데 어떤 좀 메시지가 담길까요? 저는 마냥 강경투쟁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미국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그래서 우리 이란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겠지만 예. 주변국을 좀 다독이는 메시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위권 발동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다. 우리가 너네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강경파니까 무조건 결사항전이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런 메시지보다는 예. 오히려 미국을 비난하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내란 모의까지 했다. 크루드를 사용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할 수 있지만 조금 그 주변국을 다독이고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카메네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압도적인 공격을 막고 나름 어떤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그 처음 그 대회 메시지가 무조건 강경 쪽으로 가지는 않고 어떤 조건들을 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했었던 거고 우리는 협상할 수 있고 종전할 수 있다. 단 이런 조건들이 있고 미국이 그걸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런 것들 조건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사항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국민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조금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다면 이 전쟁도 조금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상황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걸 겁니다. 내가 종전을 선언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그래 승리를 한 전리품을 충분히 챙겼지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런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살된 그 카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미 86세 전립선 암도 갖고 있고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2,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 있었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었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메네이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인 그 최고 지도자 카메네이를 사살했는데 오히려 더 젊고 더 오래 집권을 할 수 있는 아들 카메네이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의미 들겠죠. 아니 도대체 카메네이를 죽인 목적이 뭐야? 그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원래 카메네이가 이렇게 극적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들 카메네이는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승계 문제도 해서 그 누구도 아들 카메네이, 모즈타바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카메네이가 죽기 전까지는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카메네이가 비극적으로 죽고 모즈타바 카메네이의 부인 및 자식들도 다 죽는 어떤 비극적인 영웅서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민들의 그 반감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된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즈타바가 강경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모즈타바가 되는 순간 내가 떠들었던 성과 최고 지도라 죽였다. 근데 오히려 더 56세 젊고 더 강경한 사람이 들었다. 그게 무슨 승전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극도로 그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한 겁니다. 그래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메시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나는 성직자가 최고 지도자들도 생각없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벨리아 파기 시스템, 이란의 신정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행간을 읽어보면 모즈타바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지금 성과가 상당히 반감되고 그렇게 되면 출구 전략, 우리 완전한 승리를 했다 나가기가 조금 거리낌직하니까 그 모즈타바에 대해서 극한 반대를 저렇게 하는 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상황을 좀 적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박사님 그 말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저희는 이렇게 자막도 그리고 저희가 말할 때도 하메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박사님은 카메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란에서 그런가요? 카하가 이렇게 하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메네이라고 표시되면 하면 되는데 그 하와 하가 이게 있는데 그 카하에서 하메네이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렇게 발음하는지. 네. 하메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모즈타바는 절대 안 돼. 제2, 제3,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러나 제3의 인물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어쨌든 그 후계자로 이제 지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모즈타바가 그렇게 강경 일변도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상황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 처음에 절대 안 되라고 공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정해버렸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이걸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기분이 되게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래서 그 모즈타바 카메네이의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제한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 카메네이 어떻게 보면 그 카메네이를 최고 지도자로 모스타바를 임명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자기의 성과가 많이 반감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곧바로 공격해서 사살할 수 있으면 봐봐,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모스타바 카메네이의 그 공식 석상 뭐 깜짝적으로도 나는 절대 굴복 안 한다. 그럼 항전 메시지를 위해서 공식 석상 딱 나올 수는 있어도 아마 되게 조심스럽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의 승전 효과가 좀 반감이 된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강경한 군사 작전을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찌됐건 그런 이란 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지금 아직도 파괴를 다 안 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군사 시설에 대해서 더 거의 형해화시키는 수준으로 공격을 감행을 해서 이란 정권은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하는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시설뿐만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경제 시설까지 정유 시설까지 타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모스타바의 임명이 아마 미국의 군사 작전을 좀 더 강경하게 그리고 더 보다 깊이 군사적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현 정권, 이란 정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경제 시설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거기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란 내에서 이 모스타바의 선출을 보는 국민들의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세습 통치를 비판해 왔는데 그러면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발이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많이 누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공격이 이제 그냥 단순히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경제 기반 시설까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쿠르드족을 이용한 거의 내전을 일으키겠다 이 안에서 그런 분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세가 개입해서 나도 카메네이를 되게 싫어하지만 아니 외세가 개입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경제 시설을 파탄내고 그리고 우리 국가를 정말 말로는 이란 국민들이여 나는 니네 편이다. 니네들 민주주의와 자유를 도와주겠다 했는데 쿠르드까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거는 민주주의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내전 상태로 만들어서 계속하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메네이를 되게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애국주의자 세력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우리가 결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도 생기면서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그런 반감이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착하고 이란 지금 정부도 조금 이 시점에 해도 모스타바를 받아들이는데 크게 물론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수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제인가요? 이란의 대통령이 주변 국가가 공격 안 하면 공습 안 하겠다. 네. 그동안 공격해서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바로 공습이 이루어졌잖아요. 공격이. 네네. 그걸 보고 이게 뭐지? 대통령이 이렇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얘기가 다르지? 그래서 이게 역할 분담을 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상황도 궁금했는데 지금 그러면 모스타바가 됨으로써 내부에 갈리는 의견은 모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아직도 갈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된 이 순간 상당히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에서도 매파, 비둘기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존재하겠지만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순간 어느 정도 매파와 비둘기파의 위계 질서는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페제스키안이 선언에서는 우리가 주변국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반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발에. 그래서 그 다음에 SNS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SNS는 사과한다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그 이후에 공습이 감행해졌던 걸로 봐서는 저는 초반에 지금 이게 그립감, 그러니까 정부와 군부의 그립감이 놓쳐져서 지금 개별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쭉 보면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페지스키안의 공식 SNS에서는 사과라고 하는 발언이 빠졌고 예. 그 다음에 공습이 진행된 걸로 봐서는 그립감을 놓쳤다라기보다는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그 갈등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매파의 그 의견이 더 강해서 그런 식으로 간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스타바 그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조금 지금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시지와 실제 행동이 달라지는 행동은 많이 조금 정리가 될 향후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모즈타바의 선출이 상당히 달갑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경고도 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어떻게 좀 전개를 해나갈지도 궁금하거든요. 곧바로 모즈타바를 표적을 삼을지 아니면 좀 대화 시도를 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관망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스타바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하겠죠. 아 이게 위장이다. 이제 아니면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더 그 단계적으로 강경책을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모스타바의 암살도 그 선택지 안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또 어제 계속 그 소식이 나온 게 새로운 소식이 지상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고농축 우라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투입할 가능성도 트럼프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지상군 파견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가 되던 부대가 해병대 원정단, 그다음에 그 파리공수 사단이었는데 그 사단은 특수전에 특화되고 아마 주둔을 하려고 한 목적이 아닐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핵 물질 아니면 핵 시설에 대한 어떤 탈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 제네바 핵협상 1차, 2차, 3차가 실패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깨졌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떤 조건들이 붙었냐면 과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에서도 이란이 20%보다 더 농축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게 더 농축한 우라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건에선 희석시켜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양을 이란에서 반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희석시키고 그 희석시킨 거를 니네가 가져가라 가져가라 했는데 요번 협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60% 농축한 우라늄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뭐라고 했냐면 희석시키겠다. 그래서 3% 이내로 줄이겠다. 그런데 그 희석한 우라늄 농축 우라늄은 이란 내부에서 갖고 있겠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어찌됐건 희석이 된 우라늄 양이든 농축이 된 양이든 이거는 핵물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뉴클리어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핵무기가 갈 수 있는 어떤 핵물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갖고 와서 다 뺏어내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농축한 우라늄 양을 다 빼내고 농축 시설들을 다 타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힌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던 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벽한 항복 외에는 우리는 다른 조건이 없다. 무조건 항복해라. 완벽한 항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조건을 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완벽한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 미군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완벽하게 실행되면 그래서 이란이 갖고 있는 모든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란이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완벽한 항복이랑 같은 것이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란 정부가 쓸 수 있는 해군력, 그다음에 비대칭 전력인 탄도미사일 드론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 해군력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는 해군력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란이 갖고 있는 핵물질도 이번 작전을 통해서 다 빼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란이 항복했다 이런 거 상관없이 야 이란은 끝났다. 이런 모든 거 다 뺐고 이란의 그 핵물질도 다 빼냈다. 그리고 지금 경제시설까지 정유시설까지 다 때려서 이란은
복귀 불가능하다. 지네들이 안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예. 우리는 승리했다고 그렇게 출구 전략을 짜고 나오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렇게 특수전선을 보내서 예. 이란 핵물질까지 다. 그래서 이란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은 없다라는 걸 공표하려고 하는 그 효과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지상군 파견 아무리 특수전 제한적인 작전을 한다 그래도 그 이란에서 가장 큰 비극이 그거였거든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성공하고 이란 미국 대사관이 점거가 돼서 포로들이 잡혀 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포로가 잡혀 있는 사건을 그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특수전 요원을 보냈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오히려 사람도 구출 못하고 미국의 그 전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어떻게 보면 미국 그 특수전의 흑역사가 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파리 공수사단을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게 실제 파견하겠냐라고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이미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 얘기가 공개했는데. 공개된 예. 거는 솔직히 이게 과연 이걸 실체화해서 할까? 이란도 이걸 다 이미 알고 준비를 그러니까요. 하고 이렇게 핵시설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언론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그 가능성이 높을까,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 거기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전쟁이 지금 열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중동의 핵심 자원인 물과 석유를 관리하는 기반 시설로도 이 폭격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이게 사실상의 화학무기 공격이다 비난을 했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공격의 범위나 수준이 어떻게 좀 달라질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군사작전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지금은 3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명확합니다. 1단계는 참수작전, 그 최고 수뇌부들을 사살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그 최고 수뇌부들이 그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그 전술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인 드론과 탄도미사일들을 그 역량을 다 형해화시키는 예. 그리고 항상 지금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하는 이란 세력의 그 역량을 또 없애는 해군을 다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그걸 의미합니다. 네. 이제 그게 거의 다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은 다 절멸했고 공군도 발사대 방공망 거의 대다수 파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란 정권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그 신정 민주주의 체제 정권 살아남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 경제 기반 시설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그 정유 시설인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그 에너지 자원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정권 안정화로 쓸 수 있는 그 경제 자원도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이 그런 경제 제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전쟁 전에 보통 400만 배럴 하루에 4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 능력이 생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에 팔았던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컨덴스유를 섞어서 팔아서 몰래 팔았던 그 능력 때문에 석유 생산 능력 때문에 유지되는데 정유 시설까지 다 때려서 석유 자원도 팔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이란 정권은 계속 항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경제력 능력 다 상실했지. 그 쓸 수 있는 군사적 카드 없지. 너네들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 승리다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 공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3단계에 들어왔고 3단계 군사 공격은 아마 그런 경제 기반 시설 그다음에 그 국민들의 그 삶에도 연관되는 그런 담수화 시설, 물 시설 그런 시설까지 이렇게 그 공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크루드족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찬성했다가 지금 복잡해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면 크루드족은 지금 이제 참전할 상황이 아닌 게 된 건지 그러면 또 지금 뭐 특수요원 부대 핵물질 우라늄 뺏어오는 거 말고 따로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한
한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크루드 카드를 꺼냈었던 건 지상군 파견을 안 했을 때 예.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지상군이 없으면 정권 교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크루드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중동에 대해서 잘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네. 이제 미군 거기 안에선 중동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몰랐는데 이제 그걸 파악한 것 같습니다. 예. 크루드가 어떻게 보면 이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인 거는 알지만 오히려 이게 전쟁 비용을 더 확실히 늘리는구나라는 걸 파악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연히 이란 지금 정권을 크루드족이 들고 일어나서 지상군 역할을 해준다면 내부에서도 흔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투르키예, 이라크, 시리아까지도 이렇게 그 갈등을 만들 요소가 더 커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쿠르드인들이 우리도 참여를 했으니 자치권을 달라 아니면 영수증. 여기에서 뭘 해달라 독립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복잡한 상황인데 더 복잡하지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외교적 갈등 또 그 나중에 성공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참여했던 쿠르드인들에 대한 이란계 쿠르드인들에 대한 대우 그런 것들이 저 복잡한 외교 문제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쿠르드족이 지금 이란계 3,000명만 갖고는 그렇게 큰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네. 많은 그 비용들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트럼프 대통령은 섰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루 만에 말을 예.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중동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